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작가들 중에서 작품이 갑자기 너무 많이 판매가 돼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던가 마냥 좋지만은 않고 오히려 약간 우울하기라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그게 말이 되냐, 그냥 마냥 좋을 것만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돈만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하는데, 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막상 그 상황이 되면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뭐 공감을 못 하시면 어쩔 수는 없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대부분 겪는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한 그 해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마냥 좋지만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작가가 한동안 작품이 안 팔리는데, 근데 이 작품은 정말 내 작품 중에 베스트인 것 같은데 싶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 그래서 내가 이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활동을 많이 하신 작가분들은 그런 경우가 조금 적은데, 활동을 많이 안 하셨던 작가분들 중에서 저 이 작품은 팔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비중이 좀 높은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그게 반드시 뭐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닌데, 아무튼 이게 애착이 굉장히 많은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었던 작품이기 때문에, 이 애착이 많았던 작품이 판매가 되면은 좀 기분이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좀 뛰어넘어서, 사실은 그러면은 그 작품 정도의, 제가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신인일 때, 작품을 처음 시작할 때, 아니면 조금만 지난 다음에 작품에 애착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그 이후로 발전이 없는 경우들도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었을 때는 이 작품이 나의 정말 베스트 작품인데, 정말 공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이 작품 이후에는 이 정도로 내가 공을 쏟고 이 정도로 베스트로 그린 그림을 그리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도 좀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러면은 특히 그 작품이 판매가 되었을 때 되게 우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 말고 다른 게 팔렸으면 좋겠는데, 언제나 작품은 작가가 내가 이거 정말 괜찮은데 이건 참 내가 갖고 싶다 싶은 작품들이 사실은 먼저 나가요. 사람들 생각은 다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해답이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부분인데, 그거 잠깐 넘어가고, 또 왜 우울하냐, 아까 얘기했었던 베스트 작품이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데, 작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작가의 미래잖아요. 미래고, 내가 어느 정도는 작품을 쌓아놓는 것도 좀 필요해요. 갤러리 같은 데에서도 뭐 예를 들어 해외 유명 갤러리라고 하면은 이 작가가 작품을 얼마나 쌓아놨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척도로도 보는 데가 있단 말이죠. 근데 내가 쌓아놓은 작품이 없으면은 앞으로 약간 뭐랄까 쉴 수가 없어요. 계속 베스트의 작품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아무래도 지금 내가 작품이 잘 팔리면은 이후에는 더 요청이 많아지고 더 찾는 데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는 1년 동안 10작품을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한 달에 10작품이 이렇게 막 문의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진짜 사실은 그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근데 작가들이 겪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작품이 잘 안 팔렸으니까 내가 그리면 그리는 대로 쌓여 있었는데, 그 페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한테 요청 오는 것들도 많고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거기서 작가가 내 페이스대로 가면서 조절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아주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까지 쌓아놨었던 작품들을 모두 다 판매를 했는데도 사실은 돈이 별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작품 가격이 높지 않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작품들이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정도 작품을 만들어내는 속도에 비해서 작품 가격이 이제 좀 낮은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이제 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제가 지난번에 작품 가격을 올리는 걸 신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뭐가 더 낫다 아니다 얘기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서 그러면은 선택을 하는 게 작품 가격을 높여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작품을 이렇게나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한번 많이 팔려보니까, 내가 이번 달에 10작품을 팔렸는데 내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었던 거의 결과물이, 그러니까 나에 대한 보상이 겨우 이거야? 그러면 이제 갤러리한테 이렇게 좀 떼주는 게 너무나 갑자기 아까워지고, 그리고 갤러리한테 반 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작품 가격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올리게 되는데, 이제 이게 너무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시장의 이제 가격 형성과 나의 이름값, 명성에 대해서 가격이 이제 사실은 적정 가격이 정해지는 건데, 철저하게 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내가 이번에 작품을 판매해 보니까 이 가격에 파니까 내가 우울하네. 이 가격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겠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렇게 돼서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고가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불안하거나 우울한 경우들도 있고,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냥 좋은 거잖아요. 사실까지 지금까지 내가 그러한 거를 목표로 삼아왔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래왔었는데,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약간 희한하게 사람 마음이 갤러리나 컬렉터들을 약간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경우들도 좀 생겨요. 내가 좀 마음이 우울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작가의 작품이라는 게 내 자식 같은 건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은 우울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쓸데없는 걱정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걱정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제가 요거를 그냥 작가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요즘에 회사들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요즘에 뭐 반도체들의 재고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생산력이 따라가지 못해 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주가에는 악영향이 끼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재고가 쌓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투자자들이 봤었을 때 이 사람을,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신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컨센서스죠.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작은 중소기업이라든가 주식으로 치면은 막 잡주라고도 불리는 데를 보면은 아예 컨센서스도 나오지 않잖아요. 회사가 체계가 잡혀있지 않거나 규모가 잡혀있지 않은 경우인데, 그럴수록 사실은 신뢰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경쟁력과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진 기업들은 컨센서스가 있고 미래 전망이 있고 미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실적이 어떻든 주가가 어떻든 그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도 신뢰를 할 수 있는 작가고, 이 사람이 계속 잘 될 작가라고 하면은 이 몇 번의 호재나 몇 번의 악재랑은 상관이 없이 이 작가는, 그러니까 작품 수가 갑자기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영상 올리면은 꼭 부분만 보시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던 건데 딴소리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갑자기 작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작가가 악재가 있던 호재가 있던 작품이 솔드아웃 있던 작품이 판매가 하나도 되지 않았건 자기의 미래의 계획과 미래의 설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항상 발전되어 있는 미래 설계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회사라는 데가 나 이번에 반도체를 다 팔았더니
난 이보다 나은 반도체를 만들 자신이 없는 회사예요. 예? 그러니까 좀 그만 좀 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회사가 이런 발표를 한다라고 하거나 그런 낌새가 보인다라고 하면 주가가 폭락을 해서, 사실 이런 발표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갖는 회사가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장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지금 만든 것보다 더 나은 거를 만들 가능성이 없는 회사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떠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물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면은 어떠한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봤었을 때 이 사람이 앞으로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신진작가라고 하면 대부분 작품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이 작품이 좋아서도 있지만 이 사람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겠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조차도 성장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지를 않았으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한 번에 뭔가 잘 됐었던 거는 요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고흐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하나도 팔리지 않아도 계속 그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림이 계속 발전을 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중에 이게 후대에서 인정이 된 거고, 근데 고흐가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난 내가 할 거 다 했다 해가지고 붓을 놓았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처럼 인정받는 작가가 되지 않았겠죠, 사후에라도.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고흐가 10년만 더 살아있었으면, 20년만 더 살아있었으면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왔을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사람들이 아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라고 하면, 아니면 기업이라고 하면은 뭐든지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하면은 이 사람의 미래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론 이제 젊었을 때 했던 거가 내 인생의 역작일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세상이 평가를 하는 거고, 작가 자신 또 회사라고 하면은 내가 스스로의 미래의 컨센서스와 그리고 미래의 나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미래의 계획이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해나갈지, 내가 작품이 팔려도 내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거고, 내 작품이 팔리지 않아도 어쨌든 계획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을 하는 거고, 물론 뭐 영화에 나오는 맨날 뭐 술이나 먹고 막 방황을 하다가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런 천재성 있는 작가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잘 하고 있는 작가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체계적이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그러면서 뭐 예술적인 감수성도 있으면서 그러한 감수성을 아주 잘 이렇게 객관적으로 풀어내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객관적으로 잘 보여주는 작가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겉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잘한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나는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막 이렇지? 작가라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되게 열심히 산다. 막 이렇게 되게 체계적으로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갤러리랑 일을 하거나 어디를 일을 하더라도 좀 체계적인 작가를 좀 더 좋아하지, 그냥 되는 대로 막 하는 사람을 예술계라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해답은, 물론 뭐 제가 엄청 잘 나가서 이렇게 우울한 적도 별로 없었지만, 내가 이번에 잘 됐던, 잘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잘 안 됐다라고 해서 그거에 휘말려가지고 막 자기 작업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역시 믿을만하지 못한 작가겠지만, 갑자기 잘 됐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붕 뜨고 갑자기 막 뭔가 너무 막 이렇게 변하고, 물론 변한다라는 게 내가 이렇게 상승곡선을 타서 그게 상승곡선이 쭉쭉쭉 올라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 그래프라는 거는 어느 지점을 어떻게 확대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상승을 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그거에 휩쓸려 가지고 작품이 제대로 안 되는 작가라고 하면은 순간에 잘 됐었던 거는 요행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되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미술의 화랑이 왔잖아요. 이것에서 그냥 편승돼 가지고 잠깐 잘 됐었던 거지, 일단은 예전에도 이런 미술 화랑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그때 잠깐 반짝했다가 지금 사라진 작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작품을 샀었던 컬렉터들도 배신감을 가진 컬렉터들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 했었던 작품의 발전 속도 정도만큼이라도 완만하더라도 계속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거에 뭔가 이렇게 뭐 도취된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작업의 발전도 없고 작업도 잘 안 나오고 뭔가 활동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 옛날에 잠깐 잘 나갔었던 것만 맨날 얘기하고 다니면서 세상이 잘못됐다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는 되지만, 시장의 논리와 그런 컬렉터들이 바라봤을 때 관점에서는 이런 사람 작품은 더 이상 사고 싶지는 않겠죠.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뭐 꼭 컬렉터뿐만이 아니라 미술 애호가들, 미술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앞으로도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거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작품이 팔리건 안 팔리건, 지금 잠깐 잘 되건 잘 안 되건, 뭐 그게 잠깐이 뭐 몇 개월일 수도 있고 몇 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랑 상관없이 작가는 내 작업 발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외부적인 호재나 악재와 상관없이 그냥 꾸준히 내 길대로, 또 마이웨이라고 하면 좀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쭉 잘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발전하고.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너무 사실은 저는 그래요. 작품에 너무 애착을 가지면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애착을 갖지만, 이게 나의 베스트야, 더 이상 이거보다 나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사실 작가가 발전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 같은 경우에도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맞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물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좀 좋은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빨리 독립을 시켜서 혼자 자립해가지고 잘 살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무조건 다 해주고 부모가 무조건 감싸 안고 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부모의 자식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기엔 좀 힘든 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작품을 대하는 태도도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뭐 주변의 작가님들이 갑자기 작품이 많이 팔려가지고 그러한 경우들을 제가 좀 봐서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렇게나 작품이 많이 팔려가지고 우울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곧 그런 일이 생길 겁니다. 네. 저도 그런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